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니 떨리는 마음이 가득하네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돌싱이지만 아이는 없습니다. 현재는 드디어 자유의 몸으로 행복하게 살지만 제 결혼 생활은 정말 악몽이나 다름없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상식 밖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요구했었거든요. 오늘은 차근차근 그 사람들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응원의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제가 살아갈 길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자수성가한 스타일이에요. 종종 여기 사연들을 보다 보면 집안이 유복하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평범하게 자랐어요. 다른 집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듯이 아버지가 사업도 크게 한번 실패하신 적도 있고요. 사채업자한테 쫓긴 적도 있다가 또 엄마가 악착같이 보험 일을 하시고 판매왕도 되시는 바람에 저희 집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망한 이후로 고개도 들지 못했던 아빠께서는 집이 좀 괜찮아지고 난 뒤 자그맣게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엄마는 아직까지도 보험 쪽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업에 영업에 그런 능력이 저희 집 내력인가 보네요. 저는 지금 레터링 케이크 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많은 손님들의 특별한 날을 책임지고 원하는 대로 예쁘게 만들어드리려 노력하고 있죠.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한 일이기도 하고 한 곳에서 오래 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도 많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져서 감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좋아서 수입도 높은 편이고 현재 재밌게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제 남편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점잖아 보였고 조용해 보이는 모습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레 관계는 발전했는데요. 나이도 꽤 있었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는 자연스레 나오게 되었죠.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너무 많은 시댁 이야기를 들어왔던지라 무섭기도 했고 시댁 자체에 겁을 먹었었는데 남편은 결혼 전에 항상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우리 가족? 진짜 나한테 신경 안 써. 우리 엄마 정말 아들한테 뭐 바라는 거 없는 사람이고. 아니, 나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들이 진짜인지 궁금할 지경이라니까? 우리 누나도 크게 나한테 관심 없으니까 우리 수민이는 아무 걱정하지 마. 혹시나 그런 일이 있어도 난 너 지켜줄 거야. 라고요. 아들한테 그리고 동생한테 관심이 없는 가족이 있나 싶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고 또 전 남편의 말을 믿었던 거죠.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결혼은 성공적으로 했는데 정말 드라마, 아니 영화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 우리 엄마는 그럴 일이 없다고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널 지켜주겠다고 한 남편이 태세를 전환한 건데요. 안 봐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시겠죠? 제 편이었던 남편은 시댁에게만 열심히 퍼주는 남편이 되었고 더 무서운 건 시어머님 시누이까지도 태세 전환을 했던 겁니다. 마치 결혼 전에 사람들은 없었던 것처럼요. 저를 항상 예쁘다면서 최고의 며느리라고 불러주셨던 어머님은 완전히 저를 이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이럴 때도 있었어요. 어머님이 전화를 먼저 주신 날이었습니다. 수민아, 엄마다. 오늘 바쁘니? 잠시만 이쪽으로 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어디 있는지 문자는 이미 보냈고 너도 알 거다. 그 사거리에 백화점 하나 있잖니? 거기거든? 아, 네. 어딘지는 아는데 갑자기 부르셔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일단 그쪽으로 최대한 빨리 넘어와 주면 고맙겠어. 상황이 상황인지라 좀 곤란하네? 어머,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저는 분명 무슨 일이 있겠다 싶었고, 만들던 케이크는 직원에게 잠깐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바로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백화점 사거리로 달려갔죠. 주변에 차를 대고 어머님이 계시다는 정문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어머님은 평온한 얼굴로 짐을 잔뜩 들고 서 계셨습니다. 뒤에는 시누이도 보였고요. 저야말로 정말 어리둥절해지더라고요. 어머니, 곤란한 상황이 뭐예요, 어머님? 어, 형님도 안녕하세요. 어, 여기 우리 집 좀 데려다 달라고. 택시가 뭔 짓을 해도 안 잡히지 뭐니. 가까워서 그런가. 기본 요금이라도 받으려고 일해야지. 참, 요즘 사람들 게을러져서 원. 차 어딨니? 네? 지금 백화점 쇼핑 다 하시고는 집에 데려다 달라고 절 부르신 거예요? 그래. 그게 뭐 그렇게 잘못한 거야? 너 그렇게 바쁘지도 않잖아. 그냥 주문 들어오면 대충 만들어서 주고 하는 거 아니니? 시간당 무슨 케이크가 10개씩 돼? 직원도 쓰는 것 같고 평일 오전에는 뭐 별일 없잖아. 그거 다 알아서 부른 건데 뭘 그렇게 얼빠진 표정을 하고 놀란 것처럼 말을 하니? 어머님, 자세히 제가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희 주문 충분히 많고 저도 너무 바빠요. 배달도 따로 하고 있어서 그거 챙겨야지. 주문 챙겨야 하지. 재료에 뭐에 하나씩 보고 다니느라 정신없어요. 이렇게 급하다고 하시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시면 너무 곤란해요. 저는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고 앞치마 집어던지고 온 거거든요. 아유, 왔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니? 너 형님 지금 추워서 손 떠는 거 안 보여? 차 어딨냐고. 빨리 이거 쇼핑백들 다 넣고 싶다. 아, 무거워서 원. 네, 어머님. 제가 지금 여기로 차 가져올게요. 추우니까 잠깐 들어가 계세요. 어머님, 그리고 형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다음에는 미리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놀라는 것도 놀라는 건데 저도 남편처럼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날 가보니 어머님과 형님은 손에 쇼핑백을 바리바리 싸들고 정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정말 바쁜 중간에 어머님이 급하다고 하셔서 나온 건데 집까지 그냥 데려다 달라는 부탁이었다니. 사실 백화점에서 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사실 걸어가도 되는 거리였어요. 너무 부자여서 걷는 게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냐고요? 쇼핑도 많이 하고 하니까 부자인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구매하신 건 그냥 빵이나 식품들이었어요. 또 그 안에 있는 마트에서 장을 보시기도 했고 그냥 정말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가긴 갔고 또 제대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으니 마지막이겠다 싶어서 저는 두 분 다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어머님도 끝엔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말씀을 해주신다 하셨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싶었죠. 그 뒤로는 좀 괜찮았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봐 주시기도 했고 바쁘다고 하면 알겠다면서 배려도 좀 해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머지않아서 또 한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머님의 전화로 시작이 되었어요. 수민아, 지금 당장 시댁으로 좀 와야겠다. 네? 아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아유, 진짜 급해. 이걸 어쩌나 큰일 났네. 전화를 할 건 아니고 너가 잠깐 집에 와줘야겠어. 바쁘거나 그런 건 아니야? 아유, 진짜 어떡해. 지금요? 지금 좀 바쁘긴 한데 당연히 어머님이 먼저죠.
신경 쓰지 마세요. 급하신 것 같으니까 지금 바로 갈게요. 그래, 오면 집으로 바로 들어와라. 고마워. 저는 큰일이 났다고 하면서 집으로 당장 오라는 어머님의 말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급하시다고 하면서 부르시는 거겠구나 생각했고요. 신우이한테 전화해서, 아니, 남편한테 상황을 전달할 새도 없이 바로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제가 보게 된 건 그때 그 백화점 앞에서의 어머님의 얼굴이었어요. 평온해 보이셨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신우이와 함께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어디 편찮으세요? 네? 왔니? 시간에 맞춰서 잘 왔네. 얼른 나가자. 어딜 나가요? 어디 편찮으신 거죠? 맞죠? 우리가 오늘 모임이 있는데 너무 늦어버렸지 뭐야. 그 옆에 애들 조금만 늦어도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너한테 좀 도와달라고 전화했어. 아니, 어머님. 그런 거라면 택시를 타시면 되잖아요. 전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급하다고 하시면서 모임에 데려다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버스도 아니고 콜택시도 아니고 너무하세요. 아니, 오늘은 뭔가 너가 안 바빠 보이는 느낌이 딱 와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거 하나 부탁도 못하니? 서운하다, 얘. 그리고 택시는 무슨 택시? 지금 이 날씨에 나가서 벌벌 떨면서 택시를 기다리라는 거야? 어쩜 이렇게 애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니? 아무튼 얘기는 나중에 하고 주소는 내가 다 보내놨어. 내비게이션에 바로 치면 돼. 나가자. 저는 그날 결국 또 어쩔 수 없이 모임에 데려다 드렸어요. 일단 가게를 직원한테 맡기고 나오기도 했고, 일단 두 분 다 모시고 난 뒤에 남편한테 제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큰일을 겪고 나면 그날 밤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황을 다 들은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수민아, 그거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드니? 자꾸 너가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공무원이라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너는 유도리 있게 조절할 수 있잖아. 우리 편하게 살자. 결혼하면서는 우리 엄마가 너희 엄마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 안 그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일하는 사람을 거짓말로 불러내서 모임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나는 오빠가 알아서 엄마한테 말을 좀 해달라는 거였는데 오빠까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 할 말이 없네. 그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안 통한다는 걸요. 그냥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알아서 거절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신우이가 속을 계속 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짜증났어요. 가게는 점점 바빠지고 일하기 바쁜데 자꾸 주변에서 신경을 쓰이게 했으니까요. 주말에 시댁에 가서 밥을 먹은 어느 날 신우이는 갑자기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옳게, 나 할 말 있는데. 네, 형님, 뭔데요? 아니, 나 예전에 베이킹 자격증 따놓은 거 있잖아. 그거 그냥 장롱에 넣어두는 것도 아깝고, 나 올케네 가게에서 일하는 건 어때? 올케도 계속 바쁘다고 불평하고 그랬잖아. 우리 엄마 잠깐 데려다 주는 것도 힘들다고 그랬고. 직원이 있는데도 그 정도면 하나 더 뽑는 게 낫지 않아? 그니까 그냥 놔쓰라고. 네? 아니, 형님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회사는 어떻게 하고요? 아, 그거 우리 부장이 너무 뭐라고 해서 그냥 그만뒀어. 아니, 사람이 일하다가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거지. 얼마나 사람을 잡아먹든지. 오늘도 실수했다고 뭐라고 하길래 그냥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했어. 근데 딱히 할 게 없는 거지. 옮길 것도 없고. 그러다가 내가 예전에 배웠던 베이킹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좋은 생각이지. 아,
저희 가게 정말 바빠요. 베이킹 자격증이 있다고는 해도 쭉 해오시던 게 아니라서 갑자기 이렇게 실전에 투입되는 거 너무 힘드실 거예요. 하루에 직원이랑 저랑 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예전에 다른 디저트 가게에서 일해본 적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희 가게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다른 곳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아, 가족끼리 일하는 게 남 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니? 서로 믿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아주 가까운 가족이잖니. 생각해봐, 나쁠 거 없잖아. 그리고 얘가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았어. 적응하고 말 게 없을 거야. 어머님, 그건 안 돼요. 죄송해요. 일적인 거에서는 저도 되게 많이 예민한 편이라 형님이랑 이러면 서로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건 완전한 제 사업장이라서 공과사를 구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가족끼리 일하는 다른 곳 이야기 들어보니 다 마무리가 안 좋더라고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베이킹이라니. 그것도 제 가게에서 일을 한다니요. 그 자격증도 거의 10년 전에 한 거였고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뭘 믿고 맡겨야 한다는 건지. 돌아오는 길에는 남편까지 저한테 압박을 줬어요. 우리 누나 정말 잘한다고 하면서 케이크 하나는 기똥차게 만들 거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제 주장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집안은 조용해졌고 저는 그렇게 넘어간 줄 알고 있었어요. 다시 제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은 안 나왔거든요. 그 뒤로 듣기에는 다른 마케팅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기프트콘도 보내줬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신우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나야. 잠깐 전화 되지? 네네. 회사는 잘 다니고 계세요? 힘드시겠지만 적응되면 괜찮으실 거예요. 나 그거 오늘 그만뒀어. 네? 벌써요? 아니, 일 그만두고 바로 구한 건데 또 그걸 그만두셨다고요? 뭐 맞고 안 맞고는 1년을 다녀봐야 하니? 그냥 딱 보면 알지? 앞으로 배울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오늘까지 일한다고 했어. 잘 된 거야. 아니, 그래서 부탁 좀 하려고. 무슨 부탁이요? 혹시 저희 가게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너가 펄쩍 뛰는데 어떻게 너희 가게에서 일하겠니? 뭐 일을 구해달라는 건 아니고 나 돈 좀 빌려주라. 나 돈이 좀 필요해. 괜히 너가 나 취직 안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다른 회사 갔다가 자취방 돈에 뭐에 돈만 벌었어. 식비도 만만치 않았고. 저도 월급 탈 거 생각해서 이것저것 샀는데 당장 그 돈도 갚을 수가 없잖아. 부탁 좀 할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니, 그 돈 쓰신 게 어떻게 다 제 탓이에요. 전 그냥 제 가게에서는 일하기 힘드시겠다고 말한 거예요. 가방 사라고도 한 적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만데요? 300. 네? 300이요? 아니, 일주일 동안 300을 쓰셨다는 거예요? 예. 월세도 있고 나 취직해서 나에게 주는 선물같이 명품 가방도 샀단 말이야. 근데 그 돈 갚을 능력은 안 되고 이번만 좀 그렇게 부탁해. 동생한테 말하기 좀 그렇고. 알았지? 형님. 전 그렇게 큰 돈 못 드려요. 월세라고 하셔가지고 100만 원도 안 될 줄 알았는데 300이요? 죄송해요. 명품 가방을 환불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거 다달이 갚아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하게 그걸 어떻게 환불을 해? 너무 걱정하지 마. 다음 달에 내가 또 알아서 하겠지. 돌려먹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환불을 하래? 아무튼 알겠어.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전화하기가 무서워 아주. 끊는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분을 식혀야 했어요.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니.
그것도 제가 취직을 안 시켜줘서 다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10만 원도 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혹시나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말할까봐 먼저 선수를 쳐서 말을 했죠.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요. 오빠, 오늘 형님이 전화 왔었어. 일 그만두셨대. 일주일 일해보니까 안 맞는 것 알겠더라고 하면서 그냥 그만두셨나 봐. 그러면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그것도 300이나. 뭐? 300? 봐봐. 오빠가 들어도 많은 숫자지? 내가 내 가게에서 일을 못하게 해서 쓰게 된 금액이래. 월세랑 배달시켜 먹은 거랑 등등 거의 무슨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난 안 된다고 했어. 명품 가방도 샀다길래 환불하라고 했더니 그건 죽어도 안 된다더라. 자존심이 상한다나 뭐라나. 아무튼 오빠도 빌려줄 생각하지 마. 형님 그렇게 돈 써서는 안 돼. 정말 그렇게 돈 관리 못하고 막 쓰시다가는 큰일 나. 알겠지? 알겠어. 확실히 알겠냐고. 아, 알았다고. 저는 그렇게 그날 남편을 단도리를 시켰어요. 괜히 누나이기도 하고 가족이니까 마음이 흔들릴 것도 같았거든요.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 그 뒤로 따로 시누이에 대한 소식은 못 들었어요. 아마도 어머님이 갚아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했죠. 워낙 어머님과 시누이 사이가 돈독하기도 했고 좋았으니까요. 그 뒤로는 시누이도 어머님도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시누이 말대로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으니 더 이상 말하시기 싫으셨던 거겠죠. 저도 점점 철이 없는 시누이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어머님의 무리한 부탁이 버겁기도 했어서 시댁에는 기본만 하고 지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지나갔고 그때쯤을 생각해보면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폭풍전야 같이 큰일이 일어나기 전임을 알지 못한 채로요. 아무 생각 없이 시댁 식구들과 함께 외식을 하다가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오늘 가족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우리한테 할 말이 있다고? 엄마한테도 미리 말 안 했잖아. 뭔데? 일 시작했어?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올케한테도 내 동생한테도 그리고 엄마한테도 좀 말하기 민망한데 나 임신했어. 뭐라고? 너가 임신했다고? 엄마, 화내지만 말아줘. 내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 아기 낳으려고 해. 사실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친구랑 같이 나이트를 갔는데 거기서 만난 남자하고 만나다가 그렇게 됐어. 직업은 그냥 좋은 직업은 아니고 월급도 한 200만 원 받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나 그 사람 사랑해. 지금 마음으로는 평생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들 놀란 거 알아.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누나, 임신을 했다고? 아니, 그 남자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누나 계속 일도 그만두고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본 적도 없잖아. 근데 갑자기 애가 생겨서 덜컥 결혼을 한다니. 미래 계획을 같이 짰어? 그 남자도 낳자고 해? 미래 계획은 무슨, 서로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 너무 많은 계획을 짜는 것도 서로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놀란 거 알아. 그리고 나도 직업 없는 거 남자친구도 알고 있고. 그래도 괜찮대.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 그냥 낳자고 하더라고. 아니, 형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사람은 사계절을 같이 보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겹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올케, 올케는 내 안목을 못 믿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나 돈이 좀 필요해. 결혼식은 올려야 하는데 그 사람도 모은 돈이 많이 없대. 이미 서로 돈이 많이 없는데 결혼식 하려고 돈을 빌려면 너무 손해라서. 부탁 좀 할게. 결혼식은 제대로 하고 시작하고 싶어. 지금 돈을 빌려달라고요? 그 결혼식 비용이 다 저희가 대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렇게는 못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그 정도 상황이면 결혼식을 안 하는 게 맞아요. 대신 저희가 좋은 전자제품 하나 넣어드릴게요. 아무리 결혼식이 돈 버는 거라고 해도 조금 아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희는 못 빌려드려요. 아니면 일을 조금 하시고 돈을 더 모으신 다음에 한참 뒤에 결혼해도 상관없잖아요. 형님, 왜 호텔 결혼식을 굳이 하려고 하세요? 내 친구들은 다 호텔에서 했는데 그럼 나만 하지 말라고? 난 그렇게는 못해. 아니, 결혼식 비용을 좀 빌려달라는 게 그렇게도 힘드니? 여태까지 돈 안 빌려준다는 건 알겠다니까? 근데 이번에 정말 중요하잖아. 내 인생에 한 번뿐이라고. 그렇게 전체 비용을 다 저희가 대드릴 순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 길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도저히 거기 오래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그 와중에 돈을 빌려주자고 저를 설득하다가 저와 트러블이 있기도 했고요. 솔직히 그 돈을 어떻게 다 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상황이 안 되고 아이까지 생겼고 앞으로 돈이 더 들 마당에 친구들이 한다고 호텔 결혼식을 호화롭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한심했어요. 말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요. 그 뒤로 남편은 저에게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일이 끝난 줄 알았어요. 결혼식은 당연히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어찌저찌 좀 저렴한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타협이 되었나 보다, 신랑 쪽에서 비용을 대주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는 축복을 해주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시누이는 예쁜 딸까지 낳게 되었고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시댁과의 트러블은 시누이가 시집을 가면서 잠잠해졌고 그때도 잠깐 평화로웠죠. 시누이가 충격 발언을 하기 전까지는요. 하루는 시누이가 모두를 시댁으로 또 모았고 임신했을 때처럼 얼굴은 비장했어요. 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떨리는 마음으로 앉자 시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이혼했어. 이 사실 아이하고 나 쫓겨나게 생겼어. 그 집 남편네 집에서 겨우 돈 긁어 모아서 해주신 거였거든. 사실 이 아이가 우리 남편 아이 아니야. 다른 남자 아이인데 그 남자한테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기를 보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도 아빠이고 하니까 가서 몰래 보여주고 했지. 근데 그걸 남편이 알아버리고는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내쫓아버렸어. 나 어떡해. 뭐? 그게 정말이야? 아우, 진짜 조심 좀 하지. 이게 다 뭐야? 앞으로 이 아이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엄마도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들었다. 근데 이걸 뭐 어떡하겠냐. 바꿀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애도 불쌍한 거지. 남편 일은 과부처럼 되었으니. 앞으로 나 어떡해. 올게. 동생아. 나 어떡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데 이혼하고 이제 돈벌이도 없고 아기도 키워야 하고 하니까 달마다 100만 원씩 정도는 좀 보내줬으면 한다. 아, 얘 불쌍하지도 않니?
이 아기는 불쌍하지도 않아? 앞으로 운동회 때마다 아빠가 없을 텐데 불쌍하지도 않냐고. 100만 원씩이요? 어머님. 이렇게 말하려는 순간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연히 도와야죠. 여보, 누나 아이도 있는데 200원 보내주자. 어쩔 수 없잖아. 이 사람도 인생은 살아야 하잖아. 제 월급이 300이잖아요. 괜찮아요. 200씩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 제일 강하게 든 생각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제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과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당연하게 꺼내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도저히 이 집구석하고는 엮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저것 상담을 받으며 기여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홈 CCTV도 달아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전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었고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스피커폰으로요. 모든 말들은 저를 잘 설득해보겠다는 말이었는데 그 와중에 귀에 딱 꽂히는 말이 있었어요. 너가 그때 결혼도 시켜줬잖아. 그 돈 다 보내주고 결혼도 시켰으니 아이까지 책임은 져줘야지. 우리가 왜 가족이겠니? 나 너 그렇게 안 키웠다. 수민이한테 어떻게 말해서든 말이 안 통한다고 하면 몰래라도 이쪽으로 돈 보내. 네 누나, 네 조카 불쌍하지도 않아? 사람 혼자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요. 결국 결혼식 비용도 제 남편이 냈다는 소리까지 들으니 응어리가 더 지는 것 같았고 이혼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자 남편은 또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한 달에 200만 원씩 돈을 보내자고 했고 저는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잠이 들었어요. 매일 가게에 앉아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루라도 더 빨리 그 집안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속적으로 상담도 받고 이것저것 계산을 다 한 뒤 재산 분할을 한다고 치니 3천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세 곳을 갔는데 세 곳 모두 3천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돈을 그냥 주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댁 식구들에게 퇴근하고 찾아갔습니다. 남편도 함께였고요. 그래,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할 말이 있다고? 다달이 돈 준다는 거지? 맞지? 봐봐, 우리 수민이가 이렇게 착해요. 내가 결혼 진짜 잘했다니까? 어머, 정말이야? 마음 바꾸기로 한 거지? 그래, 내가 수민이 이렇게 마음 따뜻해서 결혼 허락한 거였지. 고맙다. 우리 딸이 어떻게든 이 은혜 다 갚으라고 할게. 자, 여기 3천이에요. 열어보세요. 뭐라고? 3천이라고? 올게, 진짜 고마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지? 진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네, 진짜. 내가 이거 다달이 나눠서 잘 쓸게. 정말 고마워. 그거 제가 준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준 건 맞지만 사실상 제 남편 돈이에요. 여보, 그,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준 거라니. 내가 3천이 어디 있어? 이혼하자, 우리. 나 더 이상 이 집구석이랑 엮이기가 싫어. 이거 내가 상담받으러 돌아다니면서 들은 재산분할 금액이야. 누나 안쓰러워 죽겠잖아. 계속 나 들들 볶고 하길래 그냥 이 돈이라도 모아주라고. 이 정도면 되는 거지?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아무런 상의도 없었잖아. 결혼 생활은 두 명이서 하는 거야. 한 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형님,
지금 그 돈을 저희한테 다달이 갚으라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도 여태까지 제대로 한 적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저희 남편한테 돈 빌려서 결혼식 실컷 했잖아요. 아니 그럼 잘 살기라도 하던가요. 다른 남자 애 가지고 왜 거짓말을 하셔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셨어요? 네? 그리고 돈은 무슨 돈 맡겨놨어요? 네? 옳게. 동생이 내 결혼식 돈 대준 거 알고 있었어? 아이씨, 아니 난 그냥 도와달라고 한 거였는데 가족이라서 도와줄 수 있을 줄 알았어. 난 내 동생이 이런 일 겪게 되면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도와줬을 거라고. 겪지도 않은 사람인데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안 그래요? 형님 하시는 거 보니 앞으로도 여유 있게 사시진 못할 것 같아요. 직업도 없는데 갑자기 강남역 월세를 살지를 않나. 월급 탈 거라고 명품백을 떡하니 사지를 않나. 여유도 없고 남편도 200 버는데 동생한테 돈 받아서 초호화 레스토랑이라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네 진짜. 이거 3천 어떻게 잘 써보시든지 마시든지. 너, 너 말 다 했어? 다 하긴 무슨. 이제 아무 사이 아니니까 대놓고 다 말할게요. 저기요. 정신 차리고 살아요. 언제까지 직업도 없이 그렇게 흥청망청 돈 다 쓰고 살래요? 동생하고 엄마하고 오냐오냐 돈 갚아주니까 철이 안 드나 본데 애기까지 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 사세요.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충고예요. 아니 수민아, 너 근데 삼촌이 어디서 나왔어? 너 모아둔 돈 따로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케이크 가게도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빌린 거야? 내가 그걸 왜 빌려? 내가 너네 누나야? 너 내 케이크 가게 한 번은 와봤어? 예약이 얼마나 차 있는지 보긴 했어? 너네 엄마가 나한테 안 바쁘니까 아무 데나 데리러 오라고 할 때 뭐라고 하긴 할 줄 알지. 제대로 매출 확인도 안 했었잖아. 나도 뭐 너처럼 300 언저리 벌 줄 알았어? 틀렸어. 매출 너보다 훨씬 잘 나와. 2배도 넘어. 그리고 너랑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바로 홈 CCTV 달았는데 기여도도 자동으로 나오더라. 나도 너무 익숙해져서 몰랐는데 너 집안일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까지 내가 당한 건 내가 내 팔자 꼰 거라고 칠게. 내 앞으로의 팔자는 쫙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자. 아이고, 그렇게 가게가 잘 되는지 이 엄마도 몰랐구나. 그렇게 바쁘고 그런 거였으면 우리도 너한테 데리러 오라고 안 하는 거였는데. 아휴, 우리 수민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남편은 남편대로 집에서 우리 도우라고 쪼았을 테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쫑알댔고. 미안하구나. 근데 상황을 보렴. 우리 딸도 지금 이혼을 당했는데 우리 아들까지 이혼을 당하고 애기도 있고 상황이 좀 너무 안 좋구나. 우리 수민이 착하니까 한 번만 좀 마음을 넓게 써주면 안 되겠니? 택시 절대 못 탄다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애라면서요. 바쁘지도 않은데 오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은 절대로 제가 이혼 안 한다고 해서 앞으로 예뻐해주고 배려해주실 분은 아니세요. 제가 알아요. 여태까지 감사한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여태까지 너무 당해서 제가 마음이 쉽게 돌아서진 않을 것 같아요. 저 사실 왜 아이가 안 생기나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젠 알 것 같네요. 하늘에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모든 걸요. 너 그게 정말이야? 수민아, 너 지금 나랑 이혼 안 하는 거 후회 안 할 수 있어? 남편 없이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이혼녀로 낙인 찍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는구나. 차라리 이혼녀로 손가락질 받아도 난 그렇게 살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앞으로 더 할 것 같아서 무서울 지경이었어. 그리고 이혼이 요새 뭐? 그렇게 큰 흠이라도 돼?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나 협박하려고 하지 마. 이제 더 이상 너랑 엮일 일 없을 거야. 그냥 우리 이제 법정에서 보면 돼. 저를 몰아세우기도 했다가 화내기도 했다가 당황스러움에 얼굴까지 굳어버린 남편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어머님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고요. 수민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우리 가족 돌본다는 명목으로 너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했어. 이건 아닌데.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너가 더 잘 알잖아. 그리고 우리 일본 여행 가기로 했잖아. 그것도 가야지. 어? 어떻게 우리가 헤어질 수 있어? 우리 결혼식 때 약속했잖아. 평생 우리 서로만을 위해 살겠다고. 그래, 수민아. 어떻게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우리를 돌아설 수 있겠어? 내가 잘 아마, 응? 내가 부족하지 않게 정말 잘 아마. 앞으로 나랑 우리 딸, 너 앞에서 코빼기도 안 비추마. 거슬리게 행동하거나 돈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할게. 그리고 택시? 왜 못 타? 춥다고 왜 집 밖에 나가서 택시를 기다리지 못하겠니? 절대 너 일할 때는 부를 일 없을 거다. 예전 일은 우리 쿨하게 있고 서로 함께 지내자꾸나. 가족은 그럴 수도 있어. 가족은 서로에게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평생의 짝을 놓치는 건 너에게도 바보 같은 짓일 거다. 인생을 더 산 사람으로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수민이 똑똑하니까 지금 내 말 다 이해하고 있지? 응? 올케, 미안해. 나 때문에. 근데 정말 올케마저 가버리면 우리 집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 삼천 가지고, 그리고 난 일 안 할 테고, 엄마도 우리 동생 돈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올케, 불우이웃 돕는 셈 치고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애기랑 이렇게 빌게. 제발. 시누이는 이 말을 하면서 아이까지 땅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저는 정말 이걸 보니 치가 떨리더라고요. 어머나, 아니 지금 아기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엄마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향해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기 울잖아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인 거 원래 알고 있었지만 진짜 안 되겠네요. 저 가보겠습니다. 알아서 잘 살아보세요. 아기 데리고 장사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이혼까지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미리 3천까지 주었기에 더 이상 복잡하게 할 건 없었고 서로 그냥 짐 정리만 필요했죠. 나중에 듣기로는 전 남편도 충격에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고 셋이서 단칸방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후로 운이 트였는지 케이크 가게가 너무 잘 되어서 더 매출이 높아졌고 지금은 여유롭게 돈도 잘 모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미련도 없지만 가끔 그 아기가 걱정되기도 해요. 아기만은 행복하길 바라면서 오늘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